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자력 세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원자력을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차세대 미래 원자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원자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목적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입니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방금 본 원자로 스마트는 여러 기능이 하나로 뭉쳐진 스마트폰처럼 가압기,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원전의 주요 장치들을 하나의 용기 안에 넣은 중소형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장치들을 연결하는 대형 파이프 배관이 필요 없어 배관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전원이 차단되어 냉각수 공급이 불가능해져도 최대 20일까지 자연적으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원자로의 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원자로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원자로는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에는 스마트를 좀 더 발전시킬 스마트 100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는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과 전력을 이용하여 바닷물에서 담수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지나 극지에서 전력과 난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참고로 스마트를 해수 담수화용으로 건설할 경우 스마트 한 기는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물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을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라늄과 일부 유용한 성분을 분리하고 이들을 다시 연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핵 비확산성이 높은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듐 냉각 고속로가 바로 이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추출한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물 대신 액체 소듐, 즉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건데요. 소듐은 물보다 100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하고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잘 끓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원전처럼 물이 끓지 않게 하려고 압력을 높여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압력을 전혀 높이지 않은 대기압 상태에서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답니다. 또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핵 분열시킬 수 있어 사용 후 핵연료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독성과 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고속로가 힘을 합치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필요한 공간이 줄어들고 방사성 물질의 독성이 줄어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또 우라늄 구매, 농축 비용, 처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기에 경제성이 높아지죠. 무엇보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여러 원소들이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만을 순수하게 분리할 수 없는 특징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온가스로 VHTR입니다. 최근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수소는 휘발유의 3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내고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 물로 바뀌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매우 흔한 물질이지만 대부분 무엇인가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는 결합물을 끊어 분리해야 하는데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은 뜨거울수록 분해가 잘 일어나 고온의 열을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초고온가스로입니다. 초고온가스로는 950도에 이르는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 값싸게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게 되죠. 그리고 물 대신 고온을 잘 견디는 강한 흑연과 헬륨 기체를 사용합니다. 특히 헬륨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가져 각 방사능 물질과 함께 있어도 방사능을 거의 띠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일의 사고로 헬륨이 새어 나간다 해도 주변이 오염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또 사고 시 공기의 자연순환으로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죠. 앞으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원자로 모두를 사용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 외에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전지는 쉽게 말해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10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극저온,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갖습니다. 또 대부분 투과력이 약한 배타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적죠. 무엇보다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에너지 함유량이 높아 초소형으로도 충분한 전력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주나 극지 탐사, 심해의 해양 감시용 센서 등 특수한 목적의 전력원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원자력 전지는 배터리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많은 나라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원자력으로 핵융합 반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나요? 가벼운 원자핵들이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핵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자와 원자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플라즈마 상태가 필요한데요. 1억 도 정도의 아주 높은 온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구에서는 인위적으로 핵융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들을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을 운영하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보다 핵융합 발전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고 중저준위 폐기물 위주로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은 장점을 갖습니다. 자,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거쳐 원자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온실가스 없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원자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웹툰 열혈연구원 나원자를 확인해주세요.